우주의 조약돌이 전하는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저는 레알 우주의 속세계를 알려드릴 안될 과학의 궤도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우주 환경을 뜻하는 골디락스 존. 지금까지 제2의 지구라 추측되는 골디락스 존의 행성들만 무려 수천, 수백억 개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바다와 토양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케플러 22b부터 약 40광년 거리의 태양계와 흡사한 구조를 지닌 트라피스트1 행성계,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구의 1.3배 크기로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이 언급된 프록시마 b, 그리고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킬 수 있다는 이웃 행성 화성까지. 과연 인류는 언젠가 이 지구를 떠나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1926년 세계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의 발사가 이루어졌고 1969년 인류는 최초로 지구를 떠나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심우주 탐사를 위한 다양한 우주선들이 발사됐고 2000년대에 이르러 우주기술 연구를 위한 국제우주정거장의 건설이 진행됐죠. 그리고 2022년 이제 우리는 민간 우주 산업을 통한 우주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개발의 발전을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이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류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구를 떠난 뒤 어떻게 우주에서 생활할 것인가? 바로 우주 이주에 관한 기술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행성이 인류에게 필요한 물, 암석, 대기 등을 지닌 지구와 닮은 행성이라는 것 이외에도 우주 이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목표한 행성은 인간이 개발한 우주선으로 적당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골디락스 행성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속 우주선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먼 거리의 골디락스 행성을 이주지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문제되지 않는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목표 행성에 도착하면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단순히 우주선이 아닌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형태의 이동식 우주식민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서 평생 생활하며 후손의 후손을 거쳐 목표 행성에 도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나 행성의 폭발 등으로 인한 방사선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지구는 자체적으로 생성된 자기장 덕분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적거나 없는 행성에서의 생활을 시도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DNA 파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사는 인공 자기장을 생성하는 위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제2의 지구 탐색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도 있죠. 인체 냉동 보존과 우주 식민지, 사실 아직까지는 모두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기관과 기업들이 실현 가능한 우주로의 이주 방안을 만들고자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지구가 되기 위해선 주변의 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계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제2의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의 기본 조건으로는 먼저 태양의 역할을 해줄 항성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은 행성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온도를 제공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성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처럼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적합해지죠. 무엇보다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지 않는 환경이 되기 위해선 항성의 중력에 따라 주변 행성들의 적절한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제2의 지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역시 우주 이주를 위한 조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이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을까요? 테라포밍은 지구라는 뜻의 테라, 형성한다는 뜻의 포밍을 합쳐 지구 외 다른 천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테라포밍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 행성을 천천히 지구화시키는 개념인데요. 먼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대기를 만들기 위해
행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화합 물질들을 투입하고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감소시켜 행성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빙하가 있다면 녹이고 없다면 주변 소행성에서 채취하는 식으로 물을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이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생명체를 투입해 생태계를 조성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2의 지구로 만드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첫 번째 테라포밍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곳은 바로 화성입니다. 평균 온도 약 마이너스 40도라는 낮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염화, 불화탄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량 생산해 두꺼운 대기층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 강이나 호수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인공자기장을 통한 태양풍 및 방사능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느 정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생존력이 높은 미생물과 식물을 심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인류의 화성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인위적으로 대기를 생성하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대량의 물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테라포밍보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행성의 특정 지역에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대량 인구의 수용이 가능한 거주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바이오스피어라고 부릅니다. 목표 행성에 이 바이오스피어를 무수히 제작해 연결하는 것이 행성 하나를 테라포밍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성공률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실험이 실행됐습니다. 약 400명이 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에 지구의 여러 생태계를 축소시켜 구현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산소 및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약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2015년 8월 나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365일에 달하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바이오스피어의 가능성을 입증해냈습니다.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기 위해 꼭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행성이 아닌 근처의 우주 공간에 인간이 거주하는 인공 건축물을 직접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스페이스 콜로니라 불리는 우주 거주구는 일종의 초거대 우주선입니다. 원심력을 이용해 인공 중력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이오스피어를 만드는 것이죠. 아직 이론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바이오스피어 실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스페이스 콜로니는 우주 이주 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인류의 첫 번째 테라포밍 행성 후보인 화성.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테라포밍을 주장하며 화성 이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테라포밍의 부정적인 입장인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는 지구를 재구성하겠다는 조금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공업 시설을 지구 밖으로 보내고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스페이스 콜로니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죠. 테라포밍을 통한 화성 이주와 지구 재구성을 위한 스페이스 콜로니. 치열한 민간 우주 기업들의 서로 다른 목표 중 어떤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수십 년 전에는 상상조차 힘들었던 기술이었습니다. 우주 이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쩌면 미래에는 우주 이주 기술의 발달로 행성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우주의 조약돌과 함께한 안될과학의 궤도였습니다.